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사 교사 남유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 어려워했고 제가 엄청나게 빨리 진도를 나갔던 1930년대, 40년대 해외, 국외의 무장투쟁을 총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오프라인 시간 때 나눠줬었던 그 요약본 있죠? 요약본 챙겨서 오세요. 자, 요약본 중심으로 시험 공부하면 되고, 만약에 교과서에는 나오는데 요약본에는 안 나오는 단체다라고 하면은 그건 공부 안 해도 돼요. 뭐 말인지 알겠죠? 요약본에 나오는 것 자체가 수능이랑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고른 겁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이번 요약하는 강의를 여러 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요약본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가 나눠준 거는 요거예요. 그런데 이제 똑똑한 애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 이거 지난번 시험범위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일부러 요약하는 김에 일제강점기 전부 다 정리해 주려고 10년대부터 40년대까지 전부 다 넣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일본이 어떤 방식으로 통치를 하였느냐, 무단통치, 문화통치, 민족 말세 통치, 그거는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 민족이 어떻게 독립운동하였느냐, 국내에서는 어떻게 하였느냐, 그리고 국외에서,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였느냐, 딱 그것만 중심으로 정리했으니까 일본이 어떻게 통치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경제적인 수탈을 하였는지 그거는 개인적으로 정리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오늘 정리할 내용은, 그러니까 지난번 시험 범위에 들어갔었던 요거는 빼고, 그리고 또 여기서도, 여기는 4칸 중에서도 국내에 해당하는 요 내용들은 제꾸고, 오늘 하는 거는 딱 요것만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학습지 좀 자세히 볼게요. 1930년대 우리 민족은 어떤 방식으로 해외에서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느냐. 30년대 극초반부에는 한국이랑 중국이 손을 잡고 연합작전을 하였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 혼자 하는 것보다 중국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손잡고 하는 게 훨씬 큰 효과가 있었겠죠. 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1930년대 한중연합작전입니다. 그런데 192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은 일본한테 한국인 독립운동가를 넘겨주는 미스야 협정 이런 거 맺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도와주지 않았었는데 왜 갑자기 한국이랑 중국이랑 손을 잡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일본이 이상한 짓을 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일제가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 만주, 간도 이 지역이 결국 중국의 영토가 아니라 일본의 영토로 바뀌게 된다. 만주국이라고 해서 하나의 국가를 세워주기는 했는데 그 국가는 사실 일본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일본의 괴뢰국이었다라고 하거든요. 허수아비 국가. 자, 그러기 때문에 중국 영토 안에 새롭게 일본의 말을 듣는 국가가 생김으로 인하여 중국 내에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고조되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이 손을 잡고 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 만주사변이요? 그게 뭐예요? 자, 옆에 있는 지도 한번 볼게요. 지도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중국입니다. 일본이 대륙을 중국을 어떻게 침략하였느냐라고 하는 거는 차근차근 볼 수 있어요. 1929년 경제대공황이 일어나고 나서 이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본은 잘못된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나쁜 교훈 있죠. 그 전쟁은 비즈니스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기 있는 원래 중국의 영토였던, 그리고 러시아 영토 일부였던 이 만주 지역 여기를 점령하게 됩니다. 만주사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30년대 극초반부에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만주국, 일본의 통치를 받는 만주국을 쫓아내기 위하여 한국과 중국의 연합군대가 이 일본 지역에서 열심히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일본의 강력한 압박, 그리고 일본이 아예 여기다가 군 부대를 엄청 크게 배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독립운동, 항일, 저항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만주에서 이동하여 결국 어느 지역으로 이동한다? 화북지역, 2번 영토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이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제는 만주가 완전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일본이랑 중국이랑 싸우기 때문에 제일 많이 싸우는 장소는 화북지역이야. 여기가 가장 큰 전쟁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화북지역보다 안전하고 독립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거는 결국 3번 본토 지역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1937년 그러니까 30년대 중후반이 되게 되면은 일본이 결국 이 지역도 화북 지역도 갑자기 이제 조작 사건을 일으켜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이제 중일전쟁의 시작이라고 불러요. 중일전쟁이 시작하게 되고 중일전쟁까지 일으키면서 일본이 북중국 전체를 먹으려고 하니까 중국이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국제평화단체에다가 이의 제기를 합니다. 일본이 저렇게 침략전쟁을 벌이는데 우리를 제발 도와달라. 평화가 유지되도록 도와달라라고 해서 결국 미국, 영국 이런 큰 나라들이 나서요. 그래서 일본을 압박을 하니까 일본이 와씨 내가 북중국만 먹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아니겠죠.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해서 결국 빡쳐가지고 41년이 되면은 이제 그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 아시아 버전의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됐나? 일본이 이렇게 1931년에 여기 잡아먹고 1937년에 여기 잡아먹고 하게 되면서 당연히 독립운동 기지도 1번 지역에서 2번 지역, 2번 지역에서 3번 지역 이렇게 이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저 요약본 볼게요. 한중연합작전을 한 이유는 만주사변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여기 아직은 이제 여기서 활동할 때니까 볼게요. 북만주 지역에서는 한국 독립당 그리고 또 지청천에 부대가 있었다. 그리고 남만주 지역에서는 국민부 조선혁명당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었다. 선생님 한국 독립당이랑 조선혁명당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오는 건가요? 우리 3부에 성립했었어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그 3부가 통합운동을 벌여서 한 개가 되지는 못했고 2개가 되었다. 북만주의 혁신의회, 남만주의 국민부가 있었고 이들은 당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름을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으로 바꾸었다라고 이전 시험 범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독립당, 독립군을 이끌었던 거는 대표적인 사람 지청천이 있었고 이들은 중국의 팔로군과 손을 잡고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이런 데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양세봉이 이끌었던 조선혁명당은 중국 의용군과 손을 잡고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계속해서 중국이랑 한국이 손을 잡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한국과 중국이 서로 입장 차이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일본과 싸운 다음에 전리품을 몇 대 몇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이익이죠. 이 이익을 놓고 좀 이제 싸우게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중국 연합이 흐지부지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대표적인 사람 양세봉도 전쟁 과정에서 죽게 되고 하면서 그리고 또 만주국의 힘이 워낙 커지게 되면서 여기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운동가들은 결국 어디로 이동한다? 2번이나 3번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 이건 초반부 특징이고 이제 중후반부 볼게요. 중후반부 보면은 중국 관내 가장 중요한 중심지 본토 이 지역에서는 대표적인 단체 임시정부와 김원봉이 있었다. 김원봉은 특히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연합한 민족유일당 운동, 민족협동전선 일환으로 새로운 당을 만드는데 여기는 민족주의, 사회주의 오만 독립운동 단체가 전부 다 소속해 있습니다. 이 소속되어 있는 당을 뭐라 부르느냐? 민족혁명당, 우리 줄여서 민혁당이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민혁당이 존재했고 이것은 당연히 민족주의, 사회주의 모든 것이 전부 다 연합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신간의만큼 중요한 단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꼭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민혁당이 있었는데 이 민혁당에 포함되지 않은 세력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누구였다? 여기 나와 있는 임시정부. 김구의 세력이었다. 김구의 세력은 김원봉한테 합쳐지는 거 말고 한국국민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고 뿐만 아니라 한인애국당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한인애국단이에요. 오타가 났네. 한인애국단입니다. 한인애국단. 자, 근데 이 한인애국당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구 있느냐? 윤봉길 그리고 이봉창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윤봉길, 이봉창 이런 사람이 있고 특히 윤봉길이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큰 의거를 성공하게 되면서 이 전까지만 해도 중국한테서 관심 못 받고 민족운동 단체들한테 큰 이제 지지를 못 받던 임시정부가 중국 정부한테 큰
경제적인, 군사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단체의 이제 우두머리로 떠오를 수 있었습니다. 윤봉길 의거 교과서 보고 한 번 더 확인해 놓으세요. 자, 김원봉은 민족혁명당.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군대는 조선의용대. 1930년대 후반에 임시정부는 한국국민당이랑 한인애국당 만들면서 활동하였다. 됐죠? 이외에 만주, 하북지역 같이 일본이랑 직접적으로 싸우는 이 지역에서는 동북항일연군이라고 하는 이제 단체가 있었다. 그렇게만 보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그러면 30년대 초반부의 특징은 한중연합작전이 일어났다. 대표적인 단체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이 있었다. 이들은 중국과 적극적으로 손을 잡았었지만은 만주국을 중심으로 하는 일제의 강력한 탄압, 양세봉의 죽음 이런 걸로 인하여 결국 이제 중후반 때가 되면은 관내로 이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관내에 중후반부의 관내에는 대표적인 단체 임시정부와 김원봉이 있었다. 특히 김원봉 같은 경우에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전체를 연합하여 민족혁명당을 만들었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 조직에는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게 있었다. 어라, 김원봉이 만들었던 단체가 되게 많네. 앞에서부터 해보면은 의열단 있었고 민족혁명당 있었고 조선의용대가 있었다. 김원봉은 김구랑 동급으로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들었던 모든 단체는 다 기억하도록 하세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40년대 넘어갈게요. 자, 40년대 한번 볼까요? 일단 일본이 전쟁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좀 보세요. 자, 일본이 맨 처음에 여기까지만 진해 영토였어. 근데 한국 식민지를 잡아먹었어. 그리고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만주국 세우면서 결국 이제 침략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1931년이었죠. 1931년에 만주국이었지만은 이제 베이징 점령하고 난징 대학살 일으키면서 1937년이 되면은 중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중일 전쟁을 일으켰을 때 결국 국제사회가 국제연맹이 세계에 있는 강대국들이 중국 편에 들어주게 되니까 일본이 오씨 그래 한번 끝까지 가보자 라고 하게 되면서 결국 아시아에서의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1942년 초반부까지는 일본이 계속 이겼었대요. 자, 그래서 심지어 일본이 최대로 넓은 영토를 가졌을 때는 이렇게 큰 영토를 가졌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 하지만 결국 미드웨이 해전을 계기로 하여 결국 일본이 이제 패배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여기부터 볼게요. 중국 관내, 그러니까 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우리 독립운동 단체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김원봉이랑 임시정부가 있었다. 조선의용대가 김원봉의 단체였죠. 자, 그런데 이 조선의용대에서도 내분이 일어나게 되었다. 뭐 어떤 내분이 일어나느냐? 왜 일본은 지금 화북지역, 만주 여기를 중심으로 있는데 우리는 관내, 안전한 곳에 있느냐? 싫다.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일본과 싸우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김원봉 말고 그 밑에 있는 일반 군인들 중심으로 그런 의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전체 인원의 대략 한 3분의 1 정도? 는 일본과 직접적으로 전투하고 싶다라고 해서 화북 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 기존에 있었던 지도부 세력은 그냥 관내에 남아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조선의용대는 김원봉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부는 관내에서 계속 활동하였고, 그리고 또 일부 세력 한 3분의 1 정도는 일본과의 직접적인 전쟁을 위하여 일본을 패망시키기 위하여 화북지대, 일본과 가장 전투가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다. 됐나? 이렇게 세력은 내분 갈라지게 되었고, 원래 지도부 관내에 있었던 이들은 일본이 슬슬 질 것 같네, 일본이 패망할 것 같네, 그러면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우리가 어떤 독립국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통일된 단 하나의 의견을 내야 되겠지.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합치게 돼요. 자, 그래서 김원봉이 김구와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결국 임시정부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됐죠? 자, 일부 세력은 화북지역으로 이동하여 이름을 바꿉니다. 원래 조선의용대였는데 이제 조선의용군으로 바꾼 거예요.
됐나? 이거 은근히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조선의용군 중에 3분의 1은 화북지대로 이동하였고 이들의 이름을 조선의용대로 바꾸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완전 틀린 말인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관내에 있었던 첫 번째 세력 조선의용대는 분열되었고 하나는 임시정부, 하나는 조선의용군을 만들었다. 조선독립동맹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임시정부는 김원봉이랑 손을 잡고 조선의용대랑 손을 잡고 새로운 당, 한국독립당, 한국광복군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이때까지 임시정부는 한 번도 군대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 군대는 돈이 많이 드는데 임시정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너무 부족했었기 때문에. 하지만 드디어 이제 군대를 가집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광복군이라고 하는 게 시험에 겁나 많이 나와요. 왜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속 부대였기 때문에 별 곱하기 이렇게 하고 중요하게 보세요. 자, 한국광복군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속부대였다. 뿐만 아니라 김원봉이 가지고 있었던 조선의용대의 일부 세력이 합류해서 만들어진 단체였다. 자, 그리고 정식으로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일본에다가 선전포고문을 발표하였다. 원래 국가와 국가 간에 전쟁할 때 무조건 선전포고를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기습적 전쟁을 하면은 진짜 치사하고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의 국가로서 영국의 요청을 받아 인도 미얀마 전선에 직접 군대를 파견하였고 거기서 일본군 포로 신문하던가 암호를 해독하던가 정보 수집, 전단 살포 등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미국 전략정보국 OSS랑 협력하여 몰래 국내로 침투하는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였지만은 예상치 못하게 미국이 이제 소련의 참전을 이제 단축시키기 위하여 소련의 영향력을 작게 만들기 위하여 갑자기 원폭을 터뜨리게 되면서 결국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관내 말고 40년대 여전히 화북 지역에서는 동북항일연군이라고 하는 애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여기 조선독립동맹 애들도 있었다. 됐나요? 이거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 고생했어요. 요약본 특히 잘 보도록 하세요. 안녕.